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요즘 우리는 세로토닌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료라 그러면 우리 뇌에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증강할 수 있을까? 그게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내가 굳이 세로토닌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 모든 정신치료, 또 심지어는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로토닌은 넘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세로토닌이 항상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로토닌을 올릴 수 있을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심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그 수학 강사에 대한 증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학원의 수학 강사예요. 여러분, 학원의 강사들은 굉장히 그 경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학생 수가 적거나 뭐 강의가 안 되면은 정말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있어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쉽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이제 참 수학을 익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최근에 이 선생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자기 몸이 굳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 환자는 참 집에 가족도 애들도 둘이 있고 또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정말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참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 강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오른편에 뭐 병목에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이 굳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손가락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팔 전체가 굳고 그 다음에는 혀도 정말 널널하게 잘 되지도 않고, 사실 저도 어떨 때는 강의가 좀 많을 때는 이 혀가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고 혀가 경직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선생님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강의 시간이 되면 그전에 참 즐겁고 재미있고 그 모르던 학생들이 알게 되고 하니까 참 아주 참 만족감을 느끼곤 했는데, 최근에는 강단에 올라가기가 우선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 그 선생님 보고 참 딱하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이분도 자기가 너무 긴장에 대해서 그렇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긴장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진단을, 긴장 상태를 좀 풀어줄까? 그게 오늘 이 세로토닌 치료의 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에게 일단 이제 복식 호흡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랫배로 천천히 호흡을 하면은,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죠.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복식 호흡을.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복식 호흡부터 하면은 이게 좀 긴장이 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이 복식 호흡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숨을 내쉴 때와 또 숨을 들이마실 때가 신경작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긴장을 안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을 오히려 더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양반한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주먹부터 쥐고 온 팔에 이 긴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정말 이를 악물고라도 온몸에, 특히 이 오른팔에 긴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초 계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는데, 그때는 입을 가늘게 뜨고 부드럽게 길게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루 생활에서
이 강당에 올라가기 전에는 꼭 이 방법을 한 몇 번 해보십시오.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에 긴장을 줬다가 한 몇 초 후에는 휴 내쉬면서, 그러면서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이 본인이 생리적으로 느끼면은 한결 그 긴장 상태가 덜해진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이 강사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후로는 찾아오자는 걸 보면은 그 방법도 상당히 아마 참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종로에서 이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연세가 제법 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노점상을 하지만 아주 길목이 참 좋아서 이 장사가 곧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가 대학을 다 보내고 또 그러고 참 이 편찮으신 시부모들 모시고 그렇게 아주 잘 되어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노점 사회라는 게 우리가 보기도 편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참 이 불량배들이 와서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뭐 시 당국에서 경찰에서 뭐 특별 단속 그러고 막 나오면은 정말 전을 걷고 오도록 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뿐입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또 덥고 또 그리고 정말 그 시끄럽고, 여러분 그 노점 사회라는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을 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뭐 몇십 년을 그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그렇게 참 가장 노릇을 잘 하신 분입니다. 제가 연세를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뭐 꼬부랑 할머니가 되다시피 그렇게 되셨는데, 이제 이분은요, 이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자기도 이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저 가게를 하나 얻어서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이 사람 평생의 소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돈도 아껴서 아마 그런 가게도 자기 하나 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참 희망에 들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자꾸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그 가게보다는 또 이게 낫겠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노점상을 하면서 품풀이 아껴놓은 돈이 어떨 때는 보면 뭐 가게 값이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정말 사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 할머니도 참 무척 어려웠던 세월을 살아와서 지금은 뭐 정말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참 우울증에도 가벼운 우울증이 벌써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웃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뭐 자기 형편에 맞게 그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사서 나중에 정말 좀 돈 벌어서 좀 큰 가게로 옮기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조금 욕심이 많다. 그런 그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 그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그 가게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꿈이요, 이상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참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 줄 아십니까? 저도 그 얼마 전에 참 알았는데 세계 10위의 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 10위의 부자 같으면은 참 그만하면 된 건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이라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것도 등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는 산을 정말 아둥바둥 참 이를 깨물고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발 아래 핀 정말 들꽃 한 송이도
우리는 눈길을 줄 그럴 예우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피곤한 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신과적으로는요, 세로토닌 사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도파민 사회라고 부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저 큰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큰 집을 사야 되겠다. 이 욕심이죠. 이게 채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즉각 불평, 불만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행복 지수나 삶의 보람이 정말 뭐 거의 중하위권, 우리 OECD 국가와 비교하면은 거의 우리는 바닥권에 속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선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비를 좀 닮아라. 우리 선비들은요, 좀 모자라도 그냥 그렇게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그런 대로 만족하고 살면은 그야 뭐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생활도 요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아닌가. 나는 그 할머니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션은 대체로 끝난 것 같습니다.